안녕하세요, 김이사입니다. 오늘 할 얘기는 최근에 유튜브에서 한번 제가 언급했던 40대 중반의 신랑 얘기 한번 해볼까 합니다. 이 친구 스토리가 조금 길긴 한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한 1년 6개월 전에 베트남에 와서 바로 중간 건너뛰고 전통 결혼을 했어요. 근데 사정이 있어서 혼인신고 진행까지 한 1년 6개월 이상 걸렸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배 결혼하신 형님 통해서 같이 베트남에 와서 건터에 사는 여자를 소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신부랑 나이 차이가 한 30살 차이에서 한두 살 빠져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있냐, 남자 자체도 이 결혼이 맞나 싶기도 하고 아리까리하고, 여자 자체도 신랑을 좀 배려를 하기보다는 자기 입장에서만 얘기를 하죠. 그리고 뭐 이런 돈 저런 돈 많이 얘기하고 그랬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두 사람이 전통 결혼을 했고, 또 신랑 입장에서는 그래도 웬만하면 이 여자를 한국으로 초청해서 같이 살려고 해요. 그런데 그 시기에 같이 결혼한 친구가 먼저 한국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 신랑의 친구이기도 합니다. 그 신랑이 정말 보살이에요. 신부가 일한다고 늦게 다니고 또 여행 간다고 혼자 부산 갔다 오고 친척 언니네 집 갔다 오고 그래도 다 이해를 해요. 그리고 가끔 일하다 보면 안 들어오기도 한대요. 그런데도 다 이해해요. 근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 친구의 결혼이 솔직히 하숙집이지 결혼 생활 하는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너의 와이프가 네 친구의 와이프하고 친구이기 때문에 네 와이프도 그걸 보고 있다. 그러기 때문에 이걸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저도 처음에 굉장히 부정적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좀 얘기를 들어보면 들어볼수록 좀 꼰대 마인드가 있는 거예요. 우리한테 말은 예쁘게 하는데 남자들끼리 하는 얘기만 들어보면 남자가 잘못한 게 없어요. 그런데 좀 시간을 두고 얘기를 하다 보면 얘도 뭐지? 싶은 부분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부부지간이라고 생각을 하면 이런 게 좀 있어요. 저도 그렇지만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어요. 그러면 할 말을 모두 하고 사는 커플들은 대체적으로 바람잘 날이 없어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라도 말을 아껴야 된다는 거죠. 결혼 생활이라는 게 그래요. 아니 분명히 자기가 전통 결혼하고 왔어요. 그러면 한편으로는 아내인데 아내 대접을 해줘야 되는데 계속 말끝마다 얘가 이렇고 제가 이렇고 이런 게 반복이 되면 나도 모르게 아내를 아내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냥 베트남 여자쯤으로 보는 거죠. 그리고 좋은 관계가 형성이 될래도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친구가 얼마 전에 결혼 서류를 하러 왔어요. 근데 저희 직원이 투입이 돼서 같이 옆에서 지켜봤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직원도 한마디를 하더라고요. 신랑이 신부 컨트롤 못한다고. 그래서 저도 그 얘기를 했어요. 그 전에는 신랑 하는 얘기 100% 공감해주고 그랬는데 한편으로는 우리가 일을 하는 부분에서 중립적인 기여를 받고 냉정하게 상대를 판단해줘야 될 그런 상황이 있거든요.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니네 평범하지 않은 케이스고 마누라도 평범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기준으로는 그냥 결혼을 접는 케이스가 맞다. 근데 굳이 그래도 네가 결혼을 끌고 나가겠다면 내가 이 얘기는 해줄게. 중립적인 입장에서 너의 장단점이 보이더라. 너 꼰대 맞고 아내 될 여자랑 나이 차이가 많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서로 다른 얘기를 한다. 겉도는 거죠. 여자는 여자 나이에 맞춰서 신랑한테 어필을 하는데 신랑은 자기 나이에 맞춰서 신부를 보고 말 함부로 하고 말 씀벅씀벅하고 좀 상처 주는 말도 많이 했어요. 일단 거기서부터 좀 잘못된 부분이 있죠. 부부라 함은 서로 존중하고 인격적으로 대해주는 게 기본 중에 기본인데 본인 자체가 그렇게 못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형 동생 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좀 편하게 얘기를 할게요. 너가 이 여자를 아내로 받아들이고 살려면 너도 좀 이해가 안 되지만 받아들여야 하는 게 있다. 그 첫 번째가 아내에 대해서 말하는 버릇 고치고, 또 다 이해는 못하지만 네가 이 여자랑 살라고 맘먹으면 받아들일 건지 말 건지부터 결정을 해야 된다. 그래야 지금이라도 관계가 만들어질 수 있는 건데 1년 몇 개월 동안 어떤 신뢰가 형성이 안 되고
계속 겉도는 거는 너의 책임도 있다. 경우에 따라서 부부라는 거는 서로 이해하고 상관없이 받아들여야 하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금부터라도 해라. 이게 안 될 것 같으면 지금이라도 접어라. 사실은 그게 중요한 거다. 이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 사실 국제결혼 하시는 분들 잘 되는 케이스는 그냥 잘 되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서로 노력하고 배려하고 감싸주고 한 발짝 양보하고 그러면서 관계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미래가 생기는 거지. 한국 남자들 보면 그 꼰대 마인드, 아 결혼하면 뭐 이렇게 해야 하고 저렇게 해야 하고 뭐 이런 거 있거든요. 근데 그게 상대편이 그걸 읽어줘야 그게 말의 의미가 있는 건데 상대편은 귀뚱으로도 안 듣는데 그런 얘기 하면 뭐합니까? 내가 볼 때는 그거보다는 하루하루 그 아내 될 여자와 대화를 해가면서 집중하고 그 여자가 왜 또 그 여자가 무슨 의도로 그런 얘기 하는지 이런 거 좀 알고 좀 거기에 맞게끔 대처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내 생각이 중요하면 반대로 상대편이 생각이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래야 되는데 국제결혼 하시는 분들의 상당수가 나이가 어리고 베트남 여자라고 은연중에 좀 무시하면서 또 아니면 그 여자가 하는 말을 존중하지 않는 그런 텐션이 좀 있거든요. 아닌 것 같죠? 저희가 보면 굉장히 잘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중립 기여를 받고 얘기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한국 사람 입장에서 한국 사람 생각에서 기준을 잡고 그 여자는 아닌 것 같으니까 하지 마. 내가 짤막하게 몇 번 얘기한 적은 있는데 이 사람이 이 여자랑 결혼 생활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내가 형이라는 사람이 결혼 생활을 할 수 있는 조언을 해주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밑도 끝도 없는 그런 얘기를 할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줬어요. 너도 이제 혼인신고를 진행하기로 했으니까 그러면 너도 선택의 기로에 서 있고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데 너도 느꼈겠지만 네가 네 마누라랑 공감이 안 된다는 얘기를 많이 했잖냐. 근데 이런 부분을 그냥 내 입장에서만 생각하고 그냥 자꾸 막 뭐라고만 하면 처음에는 받아들이다가 나중에 욱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결혼 생활 하시려면 하고 싶은 말 많이 아끼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먼저 몸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베트남 여자들이요, 한국 사람이 어떤 말을 하면 처음에 안 믿어요. 그냥 종특이 그래요. 그리고 의심이 많고 또 남편한테 질투도 많고 장단이 있어요. 베트남 여자 너무 의심 많고 고집 세서 어디 결혼하겠냐 그러시는 분들도 있죠. 근데 생활력 강하죠. 그리고 남편한테 적극적이죠. 그리고 착하죠. 이런 것도 장점입니다. 근데 내가 봤을 때 그 여자는 그냥 자기 개성이 좀 강하고 어리다 보니 남 배려보다는 자기 주장을 많이 해요. 그래서 그런 얘기 좀 해주고 잘 생각해라. 네 인생이 결혼이 한 번인데 똑같은 얘기 했는데 대접받고 살 것인가 대접해주고 살 것인가. 근데 이 결혼의 케이스는 솔직히 대접을 받고 살 케이스는 아니에요. 현실이 그래요. 그래서 이제 너도 어떤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데 하나는 확실한데 내가 봤을 때 한국 온다고 해서 더 이상 나아지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다. 네 마누라 자체가 자기 중심적이고 남을 배려하는 그런 것도 아니고 또 둘 사이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장모가 적극 어필을 하고 해명을 하는데 그럴 거면 장모랑 결혼하지 왜 네 마누라랑 결혼하냐. 요것도 좀 잘못됐다. 다음부터는 네 마누라랑 직접 얘기를 해라. 좋은 얘기든 나쁜 얘기든. 그래야 어떤 감정이 생기고 어떤 믿음이라는 게 생기고 그러는 거지.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네가 그 어린 여자애랑 결혼해서 한국에서 결혼 생활하면 이 장인 장모는 일하러 오고 싶은 욕심에 그러는 것 같다. 내가 봤을 때 그게 딱 보인다. 그런 얘기를 좀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 부분은 자기도 알고 있대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진행하고 싶어? 그랬더니 계속 진행하고 싶대요. 그러면 너도 여기에서 어떤 결정을 해야 돼. 네가 네 마누라라고 생각을 하면 일단 존중하는 그런 습관도 기르고 말할 때 말 함부로 하지 말고 이런 게 중요하다. 그리고 내가 봤을 때 너도 전반적으로 여자가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둔하다. 막말로 자기 마누라가 하자고 신호를 보내도 그걸 못 알아먹고 그냥 그 좋은 기회를 날려버리면 신부 입장에서 짜증나고 답답하죠. 여자들 뭐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거 있나요? 그 얘기는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더라도 그 이면도 봐야 되는 건데 사실은 국제결혼에서 대부분 이 친구처럼
어떤 신부와의 소통 부분 어려움을 느끼고, 그리고 서로 결혼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다 보니까 따로 국밥처럼 따로 놀고 이런 게 좀 있어요. 그리고 신부가 나이가 어리면 부모의 컨트롤을 받아요. 부모 통제하에 결혼 생활도 한다는 거죠. 이런 거 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잘 아셔야 돼요. 그리고 저번에도 한번 언급했다시피 남서부 지역 여자들이 부모에 대한 맹목적인 충성이 좀 있어요. 그래서 남편보다는 부모를 먼저 생각하고 형제를 생각하고 이런 게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생각을 해보시고 그에 대한 해결책도 만드시는 게 필요하죠.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다른 얘기가 아니라 국제결혼하고 어느 시점이 되면 남자도 선택을 해야 돼요. 내 아내랑 결혼 생활을 하기 위해서 믿어줘야 할 부분은 믿어줘야 한다는 그런 선택. 또 한편으로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결혼을 진행을 하기로 했으면 그 친구도 태도를 바꿔서 긍정적인 텐션으로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많은 한국 사람들이 국제결혼을 하잖아요. 그 중에서 베트남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러면 한국 사람이 압도적으로 베트남에 많이 와서 결혼을 한다는 거는 그 정서가 그래도 베트남이 한국 사람하고 어느 정도 맞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막말로 여자도 남자랑 결혼하는데 그래도 남편이라도 마누라 읽어줘야죠. 그게 존중 아닐까요? 경우에 따라 상대편이 거짓말을 하더라도 넘어가는 아량도 좀 필요하고, 그 한국 또라이들 중에 거짓말에 상당히 민감한 친구들이 있거든요. 내가 봤을 때 또라이들 많아요. 그 작은 거에 꽂혀가지고 뭐 파혼하고. 근데 문화를 알고 보면 그거 상대방한테 그냥 둘러대는 건데 거짓말이래요. 연애 안 해봤나? 그럼 여자들이 자기 곤란한 얘기 솔직하게 얘기하는 여자 몇이나 있어요. 확인 안 되는 거짓말도 많이 하죠. 한국에서도 그런데 그거를 나한테 어떤 책 잡히기 싫고 싫은 소리 듣기 싫고 그래서 그냥 하는 말인갑다 하고 생각을 해야죠. 근데 이런 게 안 되니까 사실은 베트남까지 와서 국제결혼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친구 사례를 통해서 봐도 나이 차이가 나면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 세대 차이로 뛰어넘는 그런 사랑은 그냥 영화에서나 가능한 얘기고, 현실에서는 벌써 생각하는 거, 먹는 거, 입는 거 이런 것들이 틀리다 보니까 이에 대한 어떤 고려사항이 충분히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무튼 그런 게 좀 있어요. 그래서 진짜 국제결혼 할 때 생각 많이 하고 하셔야 돼요. 가볍게 생각할 그게 아니에요. 너무 철없는 철부지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얘기까지 하게 되네요. 거기서 뭐 나이 50 넘어가지고도 정신 못 차리는 그런 어떤 현실하고 떨어진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많은 게 현실인데, 진짜 그거 저세상 스토리예요. 국제결혼의 저세상 스토리를 듣기 시작하면 좋은 결혼도 될래야 될 수가 없습니다. 국제결혼 피해센터 아니면 피해카페 아니면 뭐 기타 등등 이런데 부정적인 텐션을 가지고 있는데 들어가서 정보를 취한다고 둘러보잖아요. 그러면 결혼하고 상관없이 그 사람 멘탈이 나가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중요한 거는 한편으로는 이 친구처럼 고집이 센 것도 장점이라면 장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10명이면 7, 8명이 고집 부리다가 폭망하긴 하지만 그 중에는 성공하는 신랑들도 있어요. 이게 그렇더라고. 둘 사이의 감정은 당사자가 아니면 알 수 없지만 그냥 소개 기간이 얼마 안 됐을 때는 어떤 데이터라는 평균치가 있거든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면 국제결혼 할 때 한 80%는 남자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친구한테 마지막에 네가 이 여자를 데리고 살기로 마음먹었으면 너도 굉장히 현실을 냉정하게 더 보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다 싶으면 좀 가슴으로서 품어줘라. 지금 네 입장에서는 신부랑 너무 대척점에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 여자랑 살지 안 살지 이거 먼저 결정하고 그 다음으로써 신부 마음을 얻을 때까지는 감정을 좀 숨겨라, 이런 얘기를 하고 이야기를 마무리를 했죠. 전반적으로 봤을 때 국제결혼을 하시는 분들이 신부를 한국에 초청하기 전에 어떤 큰 틀에서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는 용기가 꼭 필요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